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그럼 박사님,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럼 전 단호하게 그런 사과하시지 마시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의 미안하다, 아빠의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은 그 부모의 미안하다 소리를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해자는 내가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피해자가 그것을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는 편이죠. 미안하다라는 말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걸 먼저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아, 내 아이가 이렇게 죽고 싶었겠구나. 내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졌겠구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겠구나. 이게 공감이 되시고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 아이의 아픔 때문에 한바탕 울고 이제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엄마가 예전에 이런 행동을 했더라. 네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더라. 엄마라도 지금 너같이 많이 아팠겠더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어떻게 사과를 해야 우리 아들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아이들은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또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 어머님들이 상담 받으시고 너무 좋아지십니다. 내 맘 하나 너무 편해지십니다. 저에게 박사님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고 전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대체로 편안하고 대체로 고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고 나서 아이들이 상담에 합류합니다. 엄마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옵니다. 내 아이들이 상담을 서너 번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 입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는 코칭 질문에 대답을 해가고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 안의 문제들을 찾아내고 자기의 상처를 찾아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죠. 이때 상담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가기 싫어. 그럼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제발 좀 가면 좋아질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죠. 그럼 왜 가기 싫을까요?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난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난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내가 좋아지면 우리 엄마는 또다시 나를 때리면서 공부시킬 거고 우리 엄마는 또다시 날 학원으로 내몰 거고 우리 엄마는 또다시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 쉴 텐데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전 우울증 환자로 평생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코칭하고 있는 어떤 학생은 많이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행복하고 싶니? 아니요. 왜 행복하고 싶지 않아?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뭘 가장 원하니? 죽음이요. 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왔거든요. 왜 죽고 싶니?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아빠한테 복수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엄마랑 아빠는 나에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렇게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였나요? 이렇게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였는데 제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왜 바뀌지 않았던 걸까요? 전 이제 엄마가 좋아진 것도 아빠가 좋아진 것도 화가 많이 나서 죽는 걸로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머리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죽고 싶어요. 이런 소리로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게 저 아이는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에 아이들 슬퍼서가 아니고 단지 우울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면 분노의 에너지가 있지 않고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겁이 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겁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겁은 언제 없어지나요? 분노라는 감정이 머리 끝까지 오르면 그때 인간은 두려움을 상실합니다. 전 이 아이들의 이 말들이 결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어서 이번 영상에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좋아지셨고 아이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껏 오는 동안에 어머님들이 얼마나 일관성 없게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셨는지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3살부터 만 3살부터 지금 대충 15살이라고 따졌을 때 12년 동안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머님들의 감정적인 학대와 언어적인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견디면서 왔었던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상담 몇 번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마치 김지연이한테 데리고 가면 김지연이는 이 문제를 단 몇 번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이 깊이, 정말 뿌리 깊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깊이 공감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사죄하시고 더 깊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것도 한두 달 안에 해결되겠습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아이 얼굴을 못 봤던 어머님이 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고 이제 이 아이는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랬던 어머님이 요 며칠 전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박사님, 아이랑 외식을 하러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3살 난 아이와 엄마가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에게 아유 잘하네 칭찬도 했다가 아이 손에는 밥 먹을 때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핸드폰을 쥐어주고 또 아이가 흘리면 왜 흘렸냐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 아이고 잘 먹네 이러기도 하고 도대체 칭찬인지 아니면 야단인지 뭔지 그런지도 모르는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 나도 저런 엄마였던가 라고 돌아보셨다는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진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왜 이렇게 유난스럽습니까? 네, 유난하죠. 저희들이 클 때보다 세상은 훨씬 더 아이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이 환경은 아이들이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고 당연히 지금 이 땅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노출됐던 모든 상황들은 이 아이들이 예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유난하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유난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시니 유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합니다. 부모님들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기억합니다. 심지어 어머님들은 오셔서 어렸을 적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박사님 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너무나 괴로운 기억을 자기 스스로 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주 어렸을 적 5살 적의 이야기까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지금 아이들 유난합니다. 유난한 환경에서 유난한 아이를 키우시는데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유난하냐고 물으실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엄마였는가. 하루아침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 2가지 사례를 보고 느낀 건 정말 길고 오랫동안 가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잠자는 딸 방문 앞에서 108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딸에게 사죄하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포인트가 자극됐을 때 딸은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암담하고 좌절하시고 그러나 결국 그것도 아직은 사죄의 양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래서 망가지고 싶은 아이들, 복수하고 싶어서 네가 원하는 쪽으로 난 행동하지 않을래, 네가 원하는 쪽으로 나는 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미 결정한 아이들, 의식적으로도 복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이미 복수를 결정하고 부모와 어긋나겠다고 결정한 아이들,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지 답은 있으십니까?
결국 이 답이 가해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새해에 어머님들께 저도 깜짝 놀랬던, 그리고 위기다라고 느꼈던 이 이야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 무거운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